동아리 실제 합격자들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 함께 들으러 가보실까요? 저는 4가지 블록 구성을 통해서 1번 문항을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 블록에는 이목을 끄는 첫 문장, 두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에는 각각 성장 과정과 관련된 경험을 썼고, 마지막 블록에는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적으면서 제가 봉사단원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두게 되면 글감이 소제목의 키워드에 맞춰지다 보니까 글이 좀 더 수월하게 써지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소제목의 키워드에 연결시켜서 심사위원의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점이 어떤 방식으로 제 인생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과정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블록은 느낀 점입니다. 꼭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혹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봉사와 관련된 키워드와 연결지을 수 있다면 어떤 경험이든 내용으로 적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문항을 총 5가지 블록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내 장점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톤으로 작성을 했고, 장점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내 장점을 알게 됐고 이 장점으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다 라는 근거를 들었고요. 세 번째 단점과 단점을 알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나의 단점을 알게 되었다, 내 단점은 이거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을 보완한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 생활신조 같은 경우는 한 문단에 3가지 정도의 제 가치관 같은 부분을 실어 넣었고요.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을 빌려서 장점을 설명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장점을 언급하면서 나의 다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장점이 그래서 동아리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점인 듯한 단점을 쓸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억에 남을 만한 개성 있는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장단점을 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먼저 쓰고 그에 반대되는 단점,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한 사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얻게 된 저만의 생활신조, 그리고 그 생활신조가 제 삶에 미친 영향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장점으로 제시를 하고, 그와 반대되는 단점으로는 그러한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러한 단점은 그냥 단점만 얘기하고 이거를 고칠 수 없는 단점이면은 저의 약점만 보여주고 개선 가능성이 좀 없으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을 극복하는 사례,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최대한 그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3번 다양한 활동에 대한 문항은 저 같은 경우 4가지 블록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구체적인 경험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그로 인한 변화 1, 그로 인한 변화 2, 마지막으로 느낀 점까지 이렇게 4개의 블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블록에서는 그중 가장 저를 성장시킨 경험은 문제집 창업 경험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블록에서 변화 1, 더욱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블록에서는 변화 2,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블록에서는 더욱 큰 세계에서 저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싶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4번 문항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솔직한지를 보려고 하는 문항입니다. 저는 우선 2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서 첫 부분에는 저의 학창시절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두 번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꿈과 포부를 작성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우선 소외되는 사람 없이 풍족한 마음을 주고 싶다는 꿈을 적고,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저의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과 접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동아리를 언급하며 제가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으며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지되
제가 동아리에 적합한 인재인지 보여주도록 하게끔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례 포부로 묻는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을 작성할 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 둘째, 지원하는 기관을 언급하거나 직무와 연관되게끔 작성하는 것. 셋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치관을 담아서 미래에 대한 포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음을 보여줬던 게 플러스 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원서 작성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면접까지 술술 풀리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동아리 7기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귀중하고 값진 경험들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까지 꼭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기 지원서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셔서 동아리를 빛내주셨으면